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이 좌초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투자비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에 따라 2천억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과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오태환 의령군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기초자치단체장 관련 1심 선고가 이르면 이달에 나올 전망입니다. 함양군이 군수 관용차를 새로 바꾸자마자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굳이 새 차를 개조한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133번째 노동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남에서도 주 69시간제 등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133번째 노동절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서울에서는 양대 노총이 광화문 세종대로와 여의도 일대에서 대형 집회를 진행했고 배달 노동자 등 단위별 노동조합들도 별도의 노동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 69시간제 등 정부의 노동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혁을 저지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1년간 정부가 노동 파괴와 민생 파탄을 일삼았다며 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루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나선 날입니다. 2023년 우리는 민생은 살리고 윤석열 정권은 심판하는 투쟁에 당당히 나섭시다. 대회 후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고용노동청, 헌법재판소 등 3개 방향으로 나누어 도심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요 집회 장소인 광화문 세종대로 등에서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양대 총연맹 외에 업종별 노동조합들도 별도의 노동절 집회들을 진행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은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 배달의 민족 노동자들은 서울 송파구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서 9년째 동결된 기본 배달료를 1,000원 올려달란 요구 등을 담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170여 개 경찰 부대를 배치했고 신고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경남에서도 세계 노동절을 맞아 경남 노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오늘 창원대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에 반대하며 도로 행진을 했습니다. 이들 노동단체는 오는 7월 불평등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마산 로보랜드 사업자에게 세금 1,660억 원을 물어준 게 불과 석 달 전인데요. 더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할 민자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입니다. 정확히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지를 두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 사업자의 의견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먼저 투자해 도로나 공공시설을 만든 뒤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비와 이익을 회수하는 민간 투자 사업.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부산 김해 경전철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사업이 중간에 좌초됐을 경우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마산 로보랜드 사업자에게 1,660억 원을 물어준 것은 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행정의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해지를 할 때는 사업자가 해지 시까지 투입된 그 사업비를 계산을 해서 그 계산된 금액을 지자체가 이제 사업자한테 주도록. 지난 3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사업 시행자 지위를 상실한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도 협약에 따라
9달 안에 민간 사업자에게 투자비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 돈의 금액입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각자 계산한 투자비 평균을 확정 투자비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의뢰로 회계법인이 만든 보고서에는 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돈이 1,877억 원 정도로 계산됐고, 창원시의 의뢰로 회계법인이 만든 보고서에는 1,963억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 민간 사업자는 지금까지 약 2,400억 원이 투자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큰 이유는 바로 이자 비용 때문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사건건 대립했던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이자 비용 포함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경남개발공사는 협약에 따라 이자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창원시는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확정 투자비는 2천억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창원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로보랜드 사태와 같은 추가 지연 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공판이 오늘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의 부인은 다음 주에 선고를, 오태환 의령군수는 선거법 위반과 강제추행 항소심 등 2건의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후보에게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 홍 시장의 재판인 오는 21일 6차 공판까지 증인신문으로 이어집니다. 홍 시장을 포함해 홍 시장으로부터 공직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 등 3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본격 시작됩니다.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 1심 선고를 하도록 한 선거법 강행 규정에 따르면 홍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말까지 내려져야 합니다. 앞서 사건을 심리하는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집중 심리를 통해 사건을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B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2021년 7월 B씨가 거제에 한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할 당시에 박 시장이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한 상태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박 시장 부인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태환 의령군수도 2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고발인 측 재정 신청과 검찰의 재항고, 법원 기각 등을 거치며 뒤늦게 기소됐습니다. 오 군수는 또 다음 달 29일부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공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제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 송 전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는 내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선거 캠프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엔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선거를 기획하고 홍보했던 선거 캠프 지역 본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제 송 전 대표의 집과 옛 거주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정치 활동을 돕는 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먹고 사는 연구소로 들어온 돈이 전당대회 당시 경선 캠프로 흘러 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전당대회 당시 살포된 돈이 이미 알려진 9,400만 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송 전 대표 캠프 전반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조성과 전달을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직접 돈을 뿌렸는지까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돈봉투 의혹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조성과 전달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검찰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출석 의사라며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당장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인규입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 잇따른 설화 논란으로 자숙에 들어갔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약 한 달 만에 당 지도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연이은 설화 논란으로 4월 한 달 동안 자숙에 들어갔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최고위원 회의에 복귀해 다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 직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데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미국에서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했다가 비판에 직면했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4.3은 경낮은 기념일이라고 한 말까지 논란이 되면서 최고위 참석 등 공개 활동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자숙기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와 제주 4.3 평화공원을 잇따라 참배하고 피해자 유족을 만나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문제가 됐던 김 최고위원 발언 대부분을 징계 절차 개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당원 200여 명이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데다 당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빠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 혹시 좀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이신지요? 윤리위원회에서 소명 요구를 하면 그때 자세히 소명하겠습니다. 윤리위는 제주 4.3 사건과 김구 선생 관련 역사관 논란을 빚고 민주당을 종교단체 JMS에 빗댄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 사흘째 워싱턴 선언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로 정상회담 기간 내에 자제했던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매체는 오늘 일제히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 비판 기사를 상당 분량을 할애해 보도했습니다. 또 국제안보평론가 최주현 명의로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논평에선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우리 국방부의 판단에 대해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어제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조선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유권 행사도 그에 정비리하여 전개될 것이다. 북한은 워싱턴 선언이 북한에 대한 침략 기도를 더 명백히 한 것이라면서 이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북한이 사흘째 워싱턴 선언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가는 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으로 돌리면서 앞으로 있을 도발에 대해 명분을 쌓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발사,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도 발사와 함께 NLL 도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비롯해 안보와 경제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야가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5박 7일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귀국 뒤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이에 윤 대통령도 미래 세대에 온전히 넘겨야 할 값진 유산이라며 답글을 게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했다는 걸 방미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미국과 첨단 기술 동맹, 인적 문화 교류 확대 등도 평가했습니다. 방미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초 경제부처 장관 중심으로 공급망 강화 협의 등 추진 계획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실이 꼽은 성과에 대해 여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면서 국회도 국익을 위한 후속 조치에 주력하자고 했습니다. 김여정이 나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워싱턴 선언을 폄훼하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북한의 큰 압박의 수단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경제 관련 성과도 과대 포장됐다며 빈손 외교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경제의 미래 산업의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대평가, 여론 호도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성과를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구체화된 협의로 후속 조치를 이어가느냐에 따라 이번 국빈 방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미 항공우주국 나사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의 우주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인 경상남도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이 시간 박완서 경남지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카사 그러니까 예. 한국의 우주항공청의 영문 약자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예. 또 양국 간 우주동맹 강화도 강조를 했는데 정작 이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안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아직 이 특별법 통과를 비롯해서 우주항공청 경남 설립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셔가지고 투자 유치도 많이 하셨는데 예. 우주 센터를 방문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한미 간의 우주 동맹까지 이렇게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카사, 나사 협력 관계 유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우주항공청 아직 설치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통령 그만큼 우주항공청이나 우주 비전에 대해서 열정이 많다는 걸 예. 우리가 단추로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법이 국회에 지난달에 제출이 됐죠. 네. 그래서 제출되고 난 뒤에 제가 국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천의 우주항공청 설치에 걸림돌이 없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예. 국회에 방문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 기술 방위 협의 방통 협의회 네. 위원회 거기에 저희 방문을 했었는데 그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나 또 간사인 조성래 의원 또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만났었는데 모두 다 사천 설치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단지 이제 조성래 의원이 대덕 출신인데 그분은 이제 우주항공청 이양하는 김에 위상이라든지 기능을 좀 확대하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처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일단 출범을 시켜놓고 우주 비전이 확대되면 그때 예. 가서 기구를 확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특별법을 상임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5월 중으로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저에게 약속을 했고요. 예. 이게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같은 이제 하위 법령이 아마 6월 중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되고 나면 이제 우주항공청 설치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고 그때 되면 이제 임시청사도 저희들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연내 개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전문 인력을 예. 어디에서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셔오느냐. 예. 이게 아마 우주항공청 승패의 네. 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방미에서 이슈를 모았던 게 미국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예. 일론 머스크를 윤 대통령이 만나서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 최우선 후보 중 하나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뭐 아직 한국으로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경남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그 대통령 방미 전에 우리 경남에 그 항만, 공항, 철도,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배후 물류 단지라든지 자동차 수출을 위한 항만 포터가
갖춰져 있는 곳 한 30만 평 정도를 산업자원부에 입지 후보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대통령 미국 방문한 이후에 오늘 오후에 제가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비서관과 통화를 했는데 일단 이 테슬라에서는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설치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경남이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산업에 직접 지고 그 생산액을 보면 전국에서 약 2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팩토리를 우리 창원에 경남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지도 주요하고 또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이제 뭐 좀 파격적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50년간 부지 무상 임대 그리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의 절반 정도를 정부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문제 그리고 맞춤형 인력 공급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산 신항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완성 자동차의 그 물류라든지 수출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알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를 위해서 전담 부서도 지금 발족을 시킬 계획입니다. 짧게 한 말씀 더 듣겠습니다. 그 미국 콘텐츠 플랫폼 기업입니다. 잘 아시는 넷플릭스인데 한국에 4년간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이제는 세계적인 콘텐츠가 또 지역의 경제 발전과 관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부분 콘텐츠 산업 육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콘텐츠 산업이 K 콘텐츠가 지금 정부의 전략 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콘텐츠 산업의 거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경남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 지원 센터라든지 웹툰 캠퍼스와 같은 이런 몇 가지 인프라를 만들고 놓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금년에 이제 예를 들면 경남 글로벌 게임 센터를 창원에 설치한다든지 또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진주에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이제 인프라를 계속 확충할 계획이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그 콘텐츠 산업에 대한 타운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이 좀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오늘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입니다.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낮아집니다. 작년까지는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는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평가 적용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주택 감정평가 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는데 민간에서 내놓는 시세가 없을 때만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합니다. 특히 연립 다세대 주택은 감정평가 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90%로 낮추고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합니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정부는 보증보험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을 찾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어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에 강화된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은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연중기획 보도입니다. 올해도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산불이 꺼지고 나면 산림청과 자치단체는 즉각 복구 작업에 나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어진 나무들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밑동이 검게 그슬린 나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지난해 밀양 산불이 남긴 흔적. 나무가 베어지는 면적은 199헥타르, 축구장 약 280개 규모입니다. 여기서 벌채한 나무들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로 활용됩니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산림청 원목 규격인 지름 12cm에 못 미치거나 이용이 쉽지 않은 나무를 목재 펠릿 등으로 만드는 방식. 주로 화력발전소 땔감으로 사용되지만 나무를 베어낸 뒤 다시 심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은 제대로 지켜질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베어진 나무가 쌓여져 있는 곳입니다. 베어진 나무 가운데 한 그루 지름을 재어봤더니 30cm로 확인됩니다. 가구나 석가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나무까지 피해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바이오매스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산불 때문에 안 그래도 숲이 파괴되고 있는데 멀쩡한 나무를 목재 펠릿으로 만드는 것을 규제하는 제도가 아예 없고요. 10년 전부터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는 탄소 중립 의무 달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산불이나 재선충 피해 나무를 사용하면 실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에 가중치가 더해져 총 공급량이 계산됩니다. 발전사들이 웃돈을 내고 산불 피해목을 사들이는 이유입니다. 다른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저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배기 위해 또 현장에서 노력하는 거고. 산림청도 2년 전 관련 규정을 강화했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베어진 나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사유재산이잖아요. 이런 재생으로 쓰십시오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이건 강제조항도 아니고. 나무와 석탄으로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 때 나무에서 나오는 탄소는 11만 2,000kg. 석탄보다 약 20%나 더 많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함양군이 군수 관용차를 바꾸자마자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양군은 장거리 출장 등 편의성을 위해 관용차를 개조했다고 해명했지만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함양군이 지난 1월 군수 관용차를 바꾸기 위해 올린 공고문입니다. 차종은 배기량 3,500cc급 9인승 리무진으로 가격은 6,200만 원입니다. 새 관용차는 지난 2월 함양군에 인도됐습니다. 출고 당시 그대로입니까?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하시니까 그냥 있는 대로 타고 다니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함양군수의 관용차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출고 당시 기존 9인승 차량에 없는 고급 리무진 좌석 2개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좌석을 뒤로 밀어 2열 좌석을 뒤로 눕히면 발을 뻗고 누울 수 있도록 레일과 바닥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조 비용은 약 1,000만 원, 새 차량 가격의 15%를 차량 출고 뒤 2주 만에 또 쓴 겁니다. 처음부터 리무진 좌석이 설치된 7인승 대신 9인승을 출고해 개조한 이유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려면 9인승 이상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이 출장 이런 경우에 대부분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전용도 고속도로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 교체 때마다 높아진 가격도 문제입니다. 개조 비용을 포함해 함양군의 새 관용차 가격은 7,200만 원. 기존 관용차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일을 하라고 뽑아준 것이지 특권을 행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를 사고 개조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다른 일반인과 달라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용 차량 시행 규칙에 차량 교체 주기만 정하고 있을 뿐 가격 상한은 따로 두지 않고 있는 함양군. 함양군의 재정 자립도는 9.86%, 경남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사천 청널공원에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형상화한 42m 길이의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총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해 3년여 만에 준공한 다리는 25m 높이 수직 엘리베이터와 야간 조명을 갖췄으며 사천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산천군 지리산 반머리제가 국립공원 구역에 새로 편입됩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국립공원 변경 계획안을 보면 산청 지리산 반머리제는 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돼 인근 웅석봉 군립공원과 함께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지리산과 가야산 등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에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36제곱킬로미터를 국립공원 구역에 새로 편입합니다. 하동군이 내일부터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를 기념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발행 규모는 5억 원,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 원이며 10%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권은 차 엑스포 행사장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은 지역사랑 상품권도 1인당 30만 원 한도로 발행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 478주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과 백의종군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올해로 54번째 기념 참배와 행군의 전통을 이어온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1968년부터 한 해 700명이 넘는 전교생이 20km 거리를 걸으며 이순신 장군의 충의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른 아침,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진주성으로 향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을 맞아 기념 행군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행군에 앞서 순국한 선조들을 기립니다. 임진대첩 개사순위단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사순위단은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충혼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재단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일부러 여기 와서 애도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런 일을 좋은 기회를 주니까 저희도 이제 애도하고 이제 되게 좋은 마음가짐으로 행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배를 마친 학생들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진주 대하고등학교는 충무공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1968년부터 해마다 이순신 장군의 탄신에 맞춰 전교생과 교사가 함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2년간 멈춘 뒤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한 행군은 올해로 54번째를 맞았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뜻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행군을 다 같이 전 학년들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 걸으면서 어떤 의미로 이분들이 이 지역을 지켜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역사가 깃든 진주 도심 20km를 걷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도 새롭게 느껴지고요. 혹여나 행군하며 버리는 쓰레기도 잊지 않습니다. 이 충무공 탄생 기념일도 걸으니까 또 좋은 취지도 하는 건데 쓰레기 치운 것도 보면은 또 기분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무려 5시간 동안 이어진 행군. 드디어 목적지인 학교가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는 아이들. 책으로만 배웠던 역사와 충무공을 마음으로 되새겨본 시간이었는데요. 고난과 역경에도 나라를 지키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충무공의 의지를 긴 행군으로 조금이나마 체감해봤습니다. 친구들과 단합력을 기를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도 같고 또 선생님이 다니면서 말씀해 주시는 이순신 장군의 여러 업적들을 들어보니까 애국심도 조금 길렀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졸업생들은 이 행군을 학창시절 잊지 못할 추억의 하나로 손꼽는데요. 충무공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리는 건 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일은 우리 행군 행사를 통해서 충분히 학생들이 잘 배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1, 2학년 학생들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이 행사를 아주 자랑스럽게 전통을 잘 이어가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으로 꼽는 이순신 장군. 대하고등학교는 2010년 경상남도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선정한 충무공 이순신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충정과 용기가 행군을 통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제 강제동원 유가족협의회가 오늘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에서 총연합회를 출범하고 첫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연합회는 그동안 여러 단체가 산발적으로 활동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어려웠다며 출범 취지를 밝히고 앞으로 단일화된 소통 창구를 통해 정부와 피해 보상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총회에서는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 해결 방안과 정기 위령제, 추모공원 설립 등 추진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창원시가 오늘부터 시내버스에 5G 와이파이 무료 서비스를 전면 제공합니다. 창원시는 2019년 시내버스 770여 대에 설치한 LTE 기반 장비를 5G 와이파이 통신 장비로 교체해 승객이 통신사와 관계없이 5G 무선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3.15 아트센터 본부장 임용 후보로 뽑힌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퇴직 공무원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은 본부장 후보가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아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조영파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4일 진행됩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조영파 대표이사 후보 등 공개 채용으로 선발된 5명의 간부들이 모두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에다 전문성 부족으로 보은 인사 논란을 빚었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진정원 전 창원시 체육회 사무국장을 신임단장에 선임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월 파견 공무원의 행정 역량만으로 구단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사무국을 단장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뒤 최근까지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인 진정원 신임 경남FC 단장은 지난해 8월 경남도 대외협력특보에 임용됐지만 결격 사유가 드러나 채용이 취소됐으며 프로축구와 관련된 경력이 없어 전문성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KBS가 보도한 양태석 거제시 의원의 외국인 노동자 혐오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 빈틈을 메우는 구성원이라며 이들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서울준 국회의원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 심사 과정에서 차별과 혐오 발언이 나온 것에 놀랍다며 이번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에 들어갈 것에 대비해 상황 점검반을 가동하며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 의사회는 모레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법 통과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의사회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파업 수위를 조절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화창한 하늘 속 온화한 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은 두 자릿수인 11도 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내륙인 합천은 7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며 기온이 크게 상승하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차는 더욱 극심하게 벌어지겠고요. 청정한 공기 덕에 먼지 걱정은 크게 없습니다만 낮 동안에는 오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경남의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낮 시간대 무리한 바깥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해안보다는 내륙 지역이 더 쌀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안팎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함양이 5도, 거창이 6도 선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2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하늘빛은 차차 흐려지겠고 목요일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달력에 근로자의 날로 표시가 되어 있는 오늘은 일부 기업에서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노동절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라는 용어는 부지런히 일함의 뜻으로 통제적인 의미가 있다며 노동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가치 중립적인
노동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강조합니다. 용어도 중요하지만요. 차별 없고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를 되새겨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